수리 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연세대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다 맞으라고 내는 문제겠죠. 그래서 1번 문제 생략하고 2번부터 풀이야 할까 하다가 친절한 수학 GPT가 되기 위해서 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연세로의 2023개 전등이 1번부터 2023번까지 순서대로 놓여 있다고 하는데 각 전등의 버튼이 전등이 꺼져 있을 때 버튼을 누르면 전등이 켜지고 전등이 켜져 있을 때 누르면 꺼진다고 합니다. 이때 수험 번호가 K인 학생은 연세로를 지나가면서 전등 번호가 K의 배수인 모든 전등의 버튼을 한 번씩 누른다고 하자. 그때 1-1번은 수험 번호가 1부터 2023까지의 2023명의 학생이 연세로를 지나갈 때 2023번째 전등의 버튼은 모두 몇 번 눌러졌을까가 문제입니다. 2023을 소인수분해 해보면은 7 곱하기 17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3의 약수의 개수는 6개가 됩니다. 1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을 해서 6개가 나오고, 그래서 수험 번호가 2023의 약수인 학생은 2023번의 번째 전등의 버튼을 누를 겁니다. 그래서 2023번째 전등은 6번 눌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면은 일단 맨 처음에는 모든 전등이 처음에 다 꺼져 있었는데 1부터 2023번째 학생이 다 한 번씩 지나갔습니다. 다 한 번씩 지나간 후에 켜져 있는 전등 중에서 임의의 전등을 하나 골랐을 때 그 전등의 버튼이 총 3번 눌러졌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n번째 전등이 켜져 있다 라는 말을 생각해보면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홀수번 눌러졌다는 뜻이겠죠. 왜냐면 처음에는 꺼져 있었으니까. 그럼 이 말은 약수의 개수가 n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1-1번의 관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n을 소인수 분해했을 때 p1의 a1승, p2의 a2승 해가지고 pm, am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된다고 했을 때 n이, 그러면 이게 홀수, 이거의 약수의 개수는 a1 더하기 1 곱하기 a2 더하기 1 해가지고 am 더하기 1, 이게 약수의 개수인데 이게 홀수가 된다는 말은 모든 ai가 짝수여야 합니다. 따라서 n은 모든 ai가 짝수이기 때문에 n은 어떤 수의 제곱꼴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2023은 일단 45의 제곱보다 작고 45의 제곱을 계산해보면 2025가 나오니까 44의 제곱보다는 크겠습니다. 그래서 2023보다 작은 제곱수는 1의 제곱, 2의 제곱 해가지고 44의 제곱 해서 총 44개가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됩니다. n번째 전등이 켜져 있는 경우는 총 4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제곱, 2제곱, 44제곱까지. 근데 그 중에서 확률을 구하라는 게 그 전등의 버튼이 총 3번 눌려졌을 확률이다. 그래서 n번째 전등이 3번 눌렸다. 그러면 n은 어떤 소수의 제곱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44 이하의 소수를 다 세보면 2, 3, 5, 7, 11, 13, 17, 19, 23, 29, 31, 37, 41, 43 이렇게 있어서 총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확률은 44개 분의 14개 해가지고 22분의 7이 됩니다. 다음에 1-3번 문제를 봐보면은 모든 전등이 처음에 꺼져 있는 상태에서 수험 번호가 이번에는 4부터 2021까지 학생이 연세로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이 다 지나간 후에 2023개 전등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골랐을 때 그 전등이 켜져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연결 문제로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1-2번에서 일단 1에서 2023번까지 지나갔을 때 어떤 전등이 켜졌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4번부터 2021번까지 지나갔을 때는 1에서 2023번까지 한 명씩 다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1, 2, 3, 2022, 2023번이 각각 한 번 더 연세로를 지나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생판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힘들 테니까 저는 무조건 연결 문제로 접근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 이거는 1-2번의 상황이니까 이거를 갖고 와서 추가로 1, 2, 3, 2022, 2023번 학생이 한 번씩 더 지나갔다. 그러면 4번에서 2021번이 지나간 상황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2023번 학생이 한 번씩 지나갔을 때 케이스가 2개 있죠. 그래서 꺼져 있을 때 꺼져 있는 경우는 1의 제곱과 44의 제곱 총 44개 경우를 제외하면은 꺼져 있습니다. 그럼 이때 1, 2, 3, 2022, 2023이 추가로 지나갔을 때 홀수번 눌려야지 켜집니다. 그러겠죠. 근데 1번은 다 누르고 전체 다 지나가면서 다 누를 거고 2번은 짝수만 누르고 3번은 3의 배수 누르고 2022는 자기 자신만 누르고 2023번도 2023번 전등만 누를 겁니다. 그래서 이 5개 중에 홀수번 누리려면은 첫 번째로 1만 누르는 경우가 있어. 1번만 누르는 경우 1번 학생에 의해서만 누르는 경우 1번에 의해서만 누르는 경우인데 생각해 보시면은 짝수가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고 그리고 2023도 아니어야 됩니다. 이러면은 총 한 번만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를 다 세보면은 일단 1에서 2022까지 벤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해보면 1에서 2022까지 짝수는 총 1011개 있고 3의 배수는 674개 있고 이거의 교집합인 6의 배수는 337개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거는 674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1제곱에서 44의 제곱은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에서 44까지 중에 짝수랑 3의 배수가 아닌 것들 세서 빼보면은 짝수는 22개, 3의 배수는 14개, 6의 배수는 7개 해가지고 둘 다 아닌 거는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674에서 15를 빼면은 659개. 이 케이스에서는 가능한 게 659개가 있고,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로 짝수이면서 3의 배수, 그러니까 즉 6의 배수이고, 그리고 2022가 아닌 경우. 그래서 지금 1 눌리고 2 눌리고 3까지 눌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2022를 왜 뺐냐면 2022는 6의 배수이기 때문에 2022를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개수는 2022에서 나누기 6을 하면 337이고 44 나누기 6을 하면은 7이고 나머지가 뭐 있으니까 2022를 빼면은 336개에서 7을 빼니까 329개까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1, 2, 3번이 눌리는 3에 의해 눌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에서 2023까지 지나갔을 때 꺼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 세봤고, 이제 켜져 있었을 경우, 켜져 있음, 이거는 1의 제곱부터 44의 제곱까지의 경우에는 짝수번을 눌려야지 또 켜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2022, 2023 중에 짝수번을 눌려야 되는데, 짝수번을 눌리려면 첫 번째 케이스로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2022, 2023은 고려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지금 이거 중에서만 고려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의 개수는 여기서 보시면은 22 빼기 7 해서 15가지 경우가 있고, 그리고 3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가 아닌 이 케이스는 14 빼기 7 해서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가능한 경우의 수는 지금 이거 다 더하면 659 더하기 329 더하기 15 더하기 7을 해서 1010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확률은 2023분의 1010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연세대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에 이어서 2번 문제도 몸풀기 문제로 출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네요. 문제를 읽어보면 이런 구간들의 길이를 모두 b-a로 정의를 한다고 하고, 어떤 집합 s가 구간 0, 1의 부분 집합이고 서로 겹치지 않는 구간들의 합집합으로 나타날 때 집합 s의 길이는 각 구간의 길이의 합으로 정의된다고 합니다. 이제 각각의 문제 2-1에서 2-4에서 fx가 각각 주어질 텐데, 이 fx와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집합 s는 fx가 t보다 크고 x가 0보다 1 사이인 그 집합의 길이를 gt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때 2-1번을 읽어보면은 fx가 이거일 때 g6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집합 s를 한번 써보면은 이 상황에 맞춰서, 그러면 fx 대신에 36x 세제곱 마이너스 27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9가 6보다 크다. g6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t 대신에 6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x는 0과 1 사이에서. 그러면 6을 넘기면은 36x 세제곱 마이너스 27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이거를 편의상 hx로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hx가 0보다 큰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0부터 1 사이에 해에 관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본능적인 감각에 의해 x는 k분의 1로 치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k 세제곱분의 1 곱하기 3k 세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27k 더하기 36이 나옵니다. 여기서 k는 3을 대입하면은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7 36에 k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고, 이것도 마저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가지고 이건 인수분해 하면은 k 마이너스 3 k 플러스 3 3k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원래 x로 다시 되돌리면은 hx는 1 마이너스 3x 1 플러스 3x 3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그래서 h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4분의 3이 지금 근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hx. 그래서 0과 1 사이일 때 0보다 큰 구간은 여기랑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G6은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하면 12분의 7이다. 왜냐면 지금 0과 이 구간이랑 4분의 3부터 1까지 이거의 길이이기 때문이다. 해서 2-1번 완료해 보았고, 다음에 2-2번은 fx가 이걸 때 gt는 1을 만족하는 t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2-2번 gt가 1이 되려면은 x가 0과 1 사이에서 fx가 항상 t보다 커야 합니다. 즉 우리는 0과 1 사이에서 fx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fx의 개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면은 24x제곱 마이너스 22x 더하기 3, 이거 인수분해가 되니까 4x 마이너스 3 곱하기 6x 마이너스 1 이 돼가지고 6분의 1이랑 4분의 3 해서 증가 감소 증가가 되니까 F0은 지금 5이고 6분의 1까지 증가하고 6분의 1부터 4분의 3까지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최소값에 관심이 있으니까 F4분의 3은 계산하면 16분의 71이 됩니다. 증가 감소 증가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x가 0과 1 사이에서 fx의 최소값은 이게 더 작으니까 16분의 71
됩니다. 따라서 t가 16분의 71보다 같거나 작을 때 gt가 1이 됩니다. 다음 2-3번 보시죠. 2-3번은 fx가 미니멈 ax, bx 더하기 c 이고 abc는 상수이고 a는 양수, b는 음수일 때 gt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x가 언제 ax가 되고 언제 bx 더하기 c가 되는지 살펴보면 미니멈이니까 ax가 bx 더하기 c보다 작으면은 fx가 ax가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bx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넘기면 a-bx가 c보다 작을 때, 근데 조건에 의해서 a는 양수, b는 음수이기 때문에 a-b는 양수가 되어서 x가 a-b분의 c보다 작을 때와 같고, 이거는 x가 a-b분의 c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는 a-b분의 c가 0보다 같거나 작을 때, 즉 c가 0보다 같거나 작을 때, 이때는 fx가 bx 더하기 c가 됩니다. 0과 1 사이에서. 지금 이게 x가 이거보다 클 때 bx 더하기 c가 되는데, 지금 이게 0보다 같거나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선 항상 fx가 bx 더하기 c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c는 지금 0보다 같거나 작고 b의 기울기는 음수이니까 fx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t를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t가 b 플러스 c보다 작을 때는 gt가 1이 됩니다. 왜냐면 fx가 항상 t보다 크게 되니까 gt는 1이 되고, 다음에 t가 c보다 큰 경우에는 gt가 0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항상 c보다 크면, t가 c보다 크다면 fx가 t보다 항상 작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gt의 식을 써보면 t가 b 플러스 c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gt가 1이고 t가 c보다 같거나 클 때는 gt가 0이고, 그 사이에 서는 직선의 방정식을 써보면은 b분의 1 곱하기 t-c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a-b분의 c가 1보다 같거나 클 때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fx가 ax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도 fx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될 거니까 gt는 t가 0보다 작을 때는 1이고 t가 a보다 클 때는 0이고 그 사이 또 직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gt는 t가 0보다 작을 때 1, t가 a보다 클 때 a,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t-a가 됩니다. 지금 왜 이걸 두 번째 케이스로 했는지 아시겠죠? 지금 세 번째 케이스는 지금
a-b분의 c가 0과 1 사이일 때를 할 건데, 지금 이 세 번째 케이스보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가 쉬워서 이거 먼저 쓰려고 이거 1번, 이거 2번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이 지금 a-b분의 c가 0과 1 사이일 때인데, 이거는 이 안에서 케이스가 또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3-1번은 b 플러스 c가 0보다 같거나 큰 경우랑 3-2번은 b 플러스 c가 0보다 작은 경우 둘로 나뉘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f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0과 1 사이에 지금 a-b분의 c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보다 작을 때는 fx가 ax고 이거보다 클 때는 지금 bx 더하기 c가 되는데, 그래서 b의 기울기는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 x가 1일 때 fx는 b 더하기 c가 됩니다. 근데 이때 b 더하기 c가 0보다 큰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b 더하기 c가 0보다 작은 경우, 두 가지의 모양이 지금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럼 이때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지금 GT를 또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생각해보면 여기서 t가 0보다 작으면 GT가 1이겠고, 다음에 지금 b 플러스 c에서 한번 꺾이게 되겠습니다. b 플러스 c 여기 잡으면 b 플러스 c에서 한번 꺾이게 되고, 다음에 지금 이거의 최대값이 이전에는 ax니까 a-b분의 ac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b분의 ac보다 크면은 0이 돼가지고, 그래프가 GT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겠고, 그러니까 이 좌표는 이게 ax니까 b 더하기 c 나누기 a. 그래서 지금 b 플러스 c일 때 GT는 1 마이너스 a분의 b 더하기 c가 됩니다. 지금 t가 0에서부터 시작해서 b 플러스 c까지 좀 줄어들다가 한번 꺾이게 되죠. 한번 꺾여서 지금 GT가 또 계속 줄어들게 되는데, 여기서 디테일은 지금 이 이후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는 점. 왜냐면 여기서 줄다가 더 많이 줄 거기 때문에 t가 지금 증가하면, t가 지금 이게 지금 이 선으로 표시한 것이 GT, 이 선의 길이가 GT일 텐데, 지금 B 플러스 C까지 줄다가 B 플러스 C 이후로부터는 이 줄어드는 게 좀 더 가파르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디테일은 이 기울기보다는 이게 더 가파르게 그리시면 된다. GT 식을 쓰는 거는 수식은 알아서 쓰시면 되겠고, 여기서도 GT를 그려보면은 여기서는 B 플러스 C까지 1이 되고요. B 플러스 C까지 1이 되고, 여기서는 0에서 또 꺾이겠죠. 0에서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B분의 C, 그리고 여기서도 최대값이 A 마이너스 B분의 AC이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분의 AC 이후로는 0이고,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꺾이게 되겠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디테일은
이 0 이후의 기울기가 더 가파를 것이라는 점, 이게 줄다가 더 많이 계속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t가 b 플러스 c 뭐 등등. 아니 이거 지금 중학교 문제 아니죠? 제가 풀다가 지금 너무 쉬워가지고 연세 고등학교 입학시험 문제를 잘못 받은 건 줄 알고 확인을 해봤는데 대학교 문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해보시죠. 2-4번. 2-4번 문제는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0부터 2023까지 gt dt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BC가 되고, 원래 절대값 없었을 땐 이렇게 되는데 절대값, 아이고, 네, fx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때 지금 문제가 0부터 2023까지 gt dt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gt의 정의가 지금 c는 지금 1보다 작고 큰 상황입니다. 지금 gt의 정의가 0에서 1 사이에서 fx가 t보다 큰 구간의 길이니까, 지금 뭐 만약에 t가 여기 있으면 뭐 이거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0부터 2023까지 gt를 적분하면은, 계속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지금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된다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 x가 0과 1 사이일 때 fx가 지금 a 곱하기 x-b, x-c의 절대값인데, 이거는 10 곱하기 11 곱하기 2 보다는 작으니까, 이게 220이니까 2023보다는 한참 작습니다. 이거 이므로 0부터 2023까지 gt를 다 적분한 거는 결국에는 이거의 넓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0부터 1까지 fx dx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번 문제 풀어보았고, 다음 시간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연세대 3-1번,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도 단순 계산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뭐 계산도 중요하니까요.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 상황은 그림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직선 L1은 y는 mx고 직선 L2는 y는 마이너스 mx입니다. 그리고 m은 1보다 같거나 크다고 하였고, 그리고 점 P는 L1 위에서 움직이고 점 Q는 L2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PQ가 움직인다고 하는데, PQ의 길이가 항상 1을 만족하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3-1번은 선분 PQ의 중점
m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3-1번.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아는 정보들을 다 나열을 해보면 점 P는 L1 위에 있기 때문에 Y1은 MX1이 되고 점 Q는 L2 위에 있기 때문에 Y2는 마이너스 MX2가 됩니다. 그리고 PQ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X1 마이너스 X2의 제곱 더하기 Y1 마이너스 Y2의 제곱은 1이 됩니다. 각각 기억, 니은, 디귿치기라고 하고, 그러면 점 PQ의 중점 M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X는 2분의 X1 더하기 X2일 거고 Y는 2분의 Y1 더하기 Y2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기억, 니은에 의해서 Y1 더하기 Y2는 M 곱하기 X1 마이너스 X2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디귿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식에서 X1 마이너스 X2의 제곱 더하기 M 제곱 X1 플러스 X2 제곱은 1이라는 식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거를 리을이라고 하면 리을에 의해서 x1 마이너스 x2는 대신에 n분의 2y를 넣으면 되고 x1 더하기 x2 대신에 이 x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4m제곱 x제곱 더하기 m제곱분의 4 y제곱은 1 이런 타원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지금 이 두 직선 사이에 있는 부분이 m의 자취가 될 거기 때문에 y의 범위가 지금 저 두 직선 사이 마이너스 mx보다 같거나 크고 mx보다 같거나 작은 영역에서 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번 문제를 보면은 점 Q가 원점 O에서 출발해서 일정한 속도 1,-m으로 직선 L2 위를 움직일 때 OQ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에 점 P의 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시간 T일 때 점 Q의 좌표는 t, 마이너스 mt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 t일 때 점 P의 좌표를 x1t, mx1t로 놓겠습니다. 지금 점 P는 y는 mx 위에 있기 때문에 x좌표가 정해지면은 y좌표도 정해지게 되니까 x좌표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가 2분의 1일 때 계산해보면 1 플러스 m, 루트 1 플러스 m제곱 t가 2분의 1이니까 t는 2 루트 1 플러스 m제곱분의 1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 P의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점 P의 속도는 지금 속력이 아니고 속도이기 때문에 벡터 형태가 될 것이고 dx1 dt, dmx1 dt가 되고 dx1 dt로 묶으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t가 2 루트 1 플러스 m제곱분의 1일 때 dx1 dt만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q가 1이기 때문에 x1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m제곱 x1 더하기 t제곱은 1이 되니까 전개하면 x1 제곱 마이너스 2x1t 더하기 t제곱 더하기 m제곱 더하기 x1 제곱 더하기 2tx1 더하기 t제곱은 1이 되고, 이거 x1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다시 정리하면 1 플러스 m제곱에 x1 제곱 마이너스 2t에 1 마이너스 m제곱 x1 더하기 t제곱 1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이제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x1을 구할 수가 있는데 1 플러스 m제곱분의 1 마이너스 m제곱 t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m제곱의 제곱 t제곱 마이너스 ac 1 플러스 m제곱의 t제곱 1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루트 안을 정리를 해보면은 t제곱으로 묶으면 1 마이너스 m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m제곱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m제곱 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t제곱 m제곱 더하기 1 플러스 m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1을 다시 써보면 1 플러스 m제곱분의 1 마이너스 m제곱의 t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t제곱 m제곱 더하기 1 플러스 m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플러스만 된다는 걸 볼 건데, 왜냐면 조건에서 m이 1보다 같거나 크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m제곱 t가 0보다 작게 되어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면 음수 마이너스 음수가 돼서 x1이 음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x1이 양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x1은 1 플러스 m제곱분의 1 마이너스 m제곱 t 플러스 루트가 되어야 합니다. 마이너스 4t제곱 더하기 1 플러스 m제곱가 풀마 중에 마이너스 안됨. 그래서 이거를 미분만 하면은 되네요. dx1 dt를 계산을 하면 1 플러스 m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2 루트 마이너스 4t제곱 m제곱 더하기 1 플러스 m제곱분의 마이너스 8 m제곱 t. 여기서 아까 t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루트 m 4제곱 더하기 m제곱 더하기 1분의 2m제곱이 나옵니다. 아까 구했던 t를 대입을 하면. 그래서 전피의 속도는 아까 언급했다시피 이 dx1 dt를 로 묶으면 이런 꼴로 나옵니다. 네, 답을 다 구했고요. 답을 구했지만 여러분들의 계산 연습을 위해서 음함수 미분으로 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PQ의 길이가 1이라는 식에서 x1-t의 제곱 더하기 m제곱 x1 더하기 t의 제곱은 1이라는 식이 나왔었는데, 이 식의 양변을 t에 대하여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x1-t 곱하기 dx1 dt-1
더하기 2m제곱 x1 더하기 t 곱하기 dx1 dt 더하기 1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x1 더하기 t 더하기 m제곱에 x1 더하기 t dx1 dt는 x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m제곱 x1 더하기 t가 되어서 dx1 dt는 x1 더하기 t 더하기 m제곱에 x1 더하기 t 분의 x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m제곱 x1 플러스 t. 네, 제가 여기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x1은 1 플러스 m 제곱분의 1 마이너스 m 제곱 t 플러스 루트 뭐뭐였는데, 그러면 x1 플러스 t는 1 플러스 m 제곱분의 2t 더하기 루트 뭐뭐가 되고, x1 마이너스 t는 1 플러스 m 제곱분의 마이너스 2m 제곱 t 제곱 그냥 t 더하기 루트 뭐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2m 제곱 t 플러스 루트 뭐뭐 마이너스 m 제곱 곱하기 2t 더하기 루트 고 마이너스 2m 제곱 t 플러스 루트 더하기 m 제곱에 2t 더하기 루트 뭐뭐가 돼가지고, 일단은 이거는 날라가고 1 플러스 m 제곱 루트 뭐뭐 분의 마이너스 4 m 제곱 t 더하기 1 마이너스 m 제곱의 루트 뭐뭐가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m 제곱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m 제곱 마이너스 루트 뭐뭐분의 4m 제곱 t가 됩니다. 루트 안은 아까 마이너스 4m 제곱 t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m 제곱이었고, 여기서 t를 대입하면은 아까 구했던 식이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m4 m 제곱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3-3번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는 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3학년도 연세대 3-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는 기울기가 3분의 루트 15이고 OQ가 2분의 1일 때 삼각형 POQ에 그림과 같이 원 C1과 C2가 내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원 C1의 중심과 원 C2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네, 내접원은 중학교 2학년 교과서와 고등학교 수학 1에 나옵니다. 이제 같이 중2 수학을 같이 복습을 해보면 삼각형의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복습을 해보면은 지금 이게 내접원이고 이게 내심인데, 지금 각각 세 변에 이렇게 식으로 접할 테니까 이 삼각형의 합동에 의해서 각이 똑같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원 C1과 C2의 중점이 X축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직선 L1의 기울기가 m이고 L2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각이 세타라고 하면 세타로 같게 됩니다. 따라서 이 x축은 각 POQ의 이등분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원C, 원C2의 중점, 즉 내심이 x축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원C1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눈에 보이는 값들을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m이 3분의 루트 15이고 OQ가 2분의 1일 때 앞에 문제 3-2번의 계산을 활용을 해보면 저번 시간에 x1은 1 플러스 m 제곱분의 1 마이너스 m 제곱 t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4t 제곱 m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m 제곱이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t와 m을 대입을 해보면은 16분의 3 루트 6이 나옵니다. 이때 t는 2 루트 1 플러스 m 제곱분의 1을 해서 4 루트 2분의 루트 3이 되는데요. 그래서 t와 m을 대입을 해보면 x1이 16분의 3 루트 6이 나옵니다. 따라서 OP의 길이는 루트 1 플러스 m 제곱 곱하기 x1을 하면 루트 3분의 8 곱하기 16분의 3 루트 6을 해서 4분의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지금 세 변의 길이를 알았는데요. 다시 그려보면 OPQ고 여긴 2분의 1이 문제였고 PQ는 항상 길이가 1이고 OP는 아까 구했는데 4분의 3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X축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각을 각각 세타라고 두겠습니다. 직선 여기가 L1인데 L1과 X축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각 POQ는 2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m이 돼가지고 3분의 루트 15가 됩니다. 그럼 이때 코사인 세타는 루트 24분의 3인 걸 알 수 있고 사인 세타는 루트 24분의 루트 15가 됩니다. 직각삼각형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러면 사인 2세타는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2 곱하기 루트 24분의 3 곱하기 루트 24분의 루트 15를 하니까 4분의 루트 15가 나옵니다. 즉 이제 이 삼각형 OPQ의 넓이를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 큰 내저번의 반지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OP의 길이, OQ의 길이 곱하기 사인 2세타로 구할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2분의 1 OP는 4분의 3이고 OQ는 2분의 1에다가 4분의 루트 15 이걸 계산하면 64분의 3 루트 15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내접하는 원C1의 반지름의 길이를 R1이라고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4분의 3 R1은 이 넓이가 되니까 이걸 계산하면 R1은 24분의 루트 15가 나옵니다. 이제 C2의 반지름을 구하면 끝날 텐데요. 이거를 R2라고 놓으면 이제 또 고1 수학에서 두 원의 위치관계 단원에서 많이 했던 것인데
두 원이 외접할 때 공통 외접선. 지금 접혀야 되는데 문제에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지금 이게 이게 C1이라는 원이고 이게 C2라는 원인데 지금 여기는 X축일 거고 이렇게 공통 외접선이 있습니다. 이게 L1이면 두 원이 각각 L1에 접하게 되므로 우리는 이 그림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지름을 R1이라고 하고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했을 때 이 길이는 R1 R2가 되겠고 지금 다시 그려보면 직각삼각형이고 이 길이가 R1 플러스 R2 이 길이가 R1 마이너스 R2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타가 이 위에서의 세타와 같습니다. 이게 L1과 X축이 이루는 각이기 때문에 이 세타는 위에서 우리가 정했던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는 R1 플러스 R2분의 R1 마이너스 R2에서 우리가 R2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생략을 하겠고 왜냐면 우리가 R1을 알고 이 사인 세타 값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루트 24분의 루트 15였습니다. 이거를 잘 해서 계산을 하면 R2의 값이 나와서 최종 답은 R1 더하기 R2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네요. 네, 이상으로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수학 논술시험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